언니 혹시 이번에 나온 킬러들의 쇼핑몰 2 클럽 장면에서 잠깐 나오셨었나요? 닮은 사람인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심 반가운. 그게 킬러들의 쇼핑몰 2에 나온 사람이 저를 닮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제가 맞아요, 여러분. 안녕. 아니 내가 원래 9시에 딱 킬라 그랬는데 삼각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삼각대를 찾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유튜버 집에 삼각대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지금 화장한 거 다 여러분 최근 겟레디랑 변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렌즈는 유리아 칸나 로즈 누드 브라운 컬러입니다. 오늘 뭐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빨래하고 집 좀 치우고 편집했어요. 편집. 일본 날씨 오늘 낮에 좀 더웠어요. 근데 밤에 뛸 때는 좀 괜찮았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이제 해가 좀 짧아졌어요. 한 6시쯤에 뛰러 나갔는데 집 올 때 되니까 어두워져 있더라고. 저 지금 먹을 거 조금 가져왔거든요. 자가리코 사왔습니다. 이게 멘타이 치즈 먼자 아지라고 돼 있네요. 저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산토리 위스키가 있어가지고 말아왔습니다. 너무 맛있어. 무보정 토크 다음 편도 기대 중이에요. 토크 영상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다음 주에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무보정 토크. 다음 게스트는 누구일까요? 라이브도 자주 해줘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너무 바빴어요. 8월이 레전드 바빠가지고 바쁜 건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열심히 바쁘게 일하고 돈도 벌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가리코 맛있네요. 근데 막 명란 치즈 몬자 약간 이게 느껴진다기보다 그냥 맛있는 자가리코 맛? 근데 약간 명란 칩 같은 게 살짝 박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눈썹이 진짜 예쁜 것 같다고요? 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 영상 보시면 저 눈썹 이따만 해요. 일본 브이로그는 예진님 영상이 최고예요.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시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영상에 제 지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결국 사람을 되게 좋아하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이 되게 큰가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니 혹시 이번에 나온 킬러들의 쇼핑몰 2 클럽 장면에서 잠깐 나오셨었나요? 닮은 사람인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심 반가운데 이거 얘기해주려고 내가 방송을 켰지. 그게 킬러들의 쇼핑몰 2에 나온 사람이 저를 닮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제가 맞아요, 여러분. 그게 제가 맞습니다. 제가 맞다고요. 겁니다. 그게 제가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영상 댓글에도 그렇고 DM도 그렇고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남겨놓는 게 여러분들 이제 더 안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망하구만. 그게 여러분 작년 9월에 촬영한 거예요. 저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번에 나오면서 여러분한테 DM이 와가지고 알았는데 작년 3월쯤에 DM이 하나가 왔어요. 킬러들의 쇼핑몰 캐스팅 어쩌고 매니저인데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DM을 보고 뭐야? 사기인가? 왜냐면 내가 킬러들의 쇼핑몰을 모르지 않았거든. 그리고 몇 번 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응? 뭔 소리지? 약간 이러면서 나는 처음에는 구라라고 생각했었고 뭐라. 나한테 그런 연락이 올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메일까지 와가지고 이거 진짠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진짜면 되게 재밌는 경험일 것 같고 저는 여러분 진짜 경험주의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살면서 디즈니에 잠깐이나마 박제가 되는 순간이 있다고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누군가는 원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치만 전 엄청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 디즈니에 어쨌든 영원히 내가 거기에 박제가 돼 있을 거라는 거니까. 그게 조금 무섭기도 했었는데 그 처음 DM이랑 메일을 주신 분이랑 연락을 이렇게 하고서 감독님이 저랑 미팅을 하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왜 나를 이렇게 나한테 연락을 하게 됐는지 그런 루트를 아예 모르니까 감독님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감독님 미팅을 하기로 하고서 3월 그때 말쯤이었나? 그렇게 해가지고 3월인가 4월인가 아무튼 그래서 미팅을 갔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되게 유쾌하시고 좋으신 분이셨는데 저를 일본인으로 캐스팅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 나를 왜 일본인으로 캐스팅을 나는 생긴 것도 너무 한국인이고 도대체 뭘 보고 나를 캐스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전혀 모르겠으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한참 그 2020년도, 2021년도? 2년도? 그쯤에 틱톡에서 영상을 진짜 많이 올렸었거든요. 틱톡은 약간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보는 컨텐츠다 보니까 성인들이 뭔가를 많이 참여하고 이런 게 없는 느낌이잖아요. 틱톡은 약간 그들만의 세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틱톡에서 그걸 했었어요.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면 좋아요 수에 맞게 돈을 주는 그런 이벤트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거의 매일매일 3개씩 영상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상의 내용이 제가 생각했을 때 틱톡에
한국에는 어린 분들이 많으시고 약간 립싱크 영상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일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근데 나는 일본어를 할 줄 알고 표정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는 일본어 립싱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본어 립싱크를 많이 찍어서 올렸는데 틱톡 필터 완전 많이 먹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걸로 제가 유튜브도 갑자기 막 많이 뜨기도 하고 릴스에서도 막 많이 뜨고 이래가지고 잘 됐었는데 그걸 보신 거야. 근데 내가 립싱크를 너무 잘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그게 립싱크라고 생각을 못 하신 거야. 그리고 제가 또 오사카벤을 쓰시는 분들 영상을 립싱크를 했거든요. 드라마 장면이 오사카 클럽이 배경인데 간사이벤을 진짜 잘 쓰는 현지인처럼 쓰는 그런 사람을 뽑고 싶었나 봐요. 근데 한국에서 있으면서 오사카벤을 쓰고 배우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것보다 한국인인데 그렇게 조금 알려져 있고 오사카벤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다가 저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일본인으로 캐스팅하신다는 거였고 내가 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내가 오사카벤을 써도 친구들이 오사카 사람이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오사카벤을 배우게 된 거지. 오사카벤을 써야지 하고서 쓰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내 일본어가 진짜로 완벽한 칸사이벤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약간 민폐 끼치기도 싫고 왜냐면 그건 되게 큰 프로젝트고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싶으신 다른 배우를 꿈꾸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거를 내가 경험 삼아서 해보는 게 민폐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 안에서 자꾸 너무 재밌는 경험일 것 같다. 나한테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거 완전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 저는 미대 입시를 했거든요. 근데 미대 입시를 할 때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되면 나는 연극판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아기 때부터 연예인을 하고 싶어 했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막 아역배우 오디션 보러 다니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연기 학원 막 이런 지금 보면 약간 사기적인 그런 오디션도 막 보러 가고 막 이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전혀 이곳은 나 같은 애가 비빌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릴 때 누구나 다 배우를 꿈꾸고 막 이런 시기가 있잖아요. 연예인을 꿈꾸는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피가 확 끓었는지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막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안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안 할 이유가 너무 많긴 했는데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그냥 얘기만 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고민이 자꾸 되는 거야. 그랬더니 감독님이 킬러들의 쇼핑몰 보면 시즌1에 덤밀스 님이 나오세요. 얘가 여기서 왜 나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셔가지고 연기를 되게 잘 하시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를 섭외를 하신 것 같아요. 얘가 여기서 왜 나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섭외를 짧게 카메오로 하신 건데 딱 맞죠? 여러분들 언니가 여기서 왜 나와? 이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약간 예깍지들한테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거 저 아니고 저 립싱크한 거고 제 일본어가 완벽한지도 잘 모르겠고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답을 못 드릴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감독님이 그래도 나는 예진 씨가 해줬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대본을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약간 오사카 느낌으로 얘기하면 어떨 것 같냐라고 얘기하셔가지고 했죠.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엄청 좋아하시면서 저는 예진님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촬영 날짜가 언제냐. 왜냐면 제가 그때 다리 수술하고서 5개월 정도밖에 안 지나가지고 살도 되게 많이 쪄있고 그때 피부가 진짜 안 좋았어요. 여러분 저 콧볼 숙소 수술하는 영상 보면 여기 진짜 아프게 막 난리 나 있거든요. 딱 그 시즌이었어.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왕 나오는 거 예쁘게 비치는 게 좋으니까 살도 조금 빼고 피부 관리를 조금 해줄 수 있냐 이랬을 때 저희가 피부는 뭐 장담을 못 드리는데 살은 한번 빼볼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작년에 진짜 다이어트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이어트 열심히 하는 영상에서 제가 중요한 촬영이 있어가지고 좀 살을 빼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왜냐면 그게 드라마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회비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친구들한테도 뭐 그런 걸 촬영하게 됐는데 무슨 드라마인지는 말도 못하고 그냥 막 그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오케이를 하고서 살을 뺐죠 열심히. 여러분 저 작년 9월? 8월 이쯤 영상 보면 완전 장난 아니에요. 건강하게 열심히 뺐어가지고 그때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진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챙겨 먹고 이러면서 뺐어가지고 겸사겸사 좋은 일이긴 했었는데 그 촬영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뒤로. 근데 나는 기간을 정해놓고 다이어트를 했으니까 이것만 끝나면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자꾸 밀려가지고 한 3달 정도가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랑 소통을 하시는 분한테 자꾸 촬영이 밀리니까. 근데 저도 전업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언제든지 슛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기간에 맞춰가지고 몸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염치 없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9월달에 결국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일단 대사는 되게 짧았고 메이크업이랑 헤어도 하고 가긴 했었는데 전문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랑 헤어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수정 화장 같은 걸 받았죠. 화장도 받고 이제 머리도 해주시고 그러고서 옷을 이렇게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막 딱 붙는 드레스 같은 원피스를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색하고 막 배에 힘주느라 너무 힘들고 막 이랬었는데 저 말고 다른 여자분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전문적으로 배우를 하시는 분들이시고 한 분은 한국인이셨고 한 분은 일본인이셨어요. 일본인이신데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한국에서 이제 활동도 하시고 막 이런 분이셨는데 강남에 있는 클럽에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클럽 화장실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대기하면서 저는 막 이제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민폐 끼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대사 절거나 아니면 내가 행동이 너무 어색해서 자꾸 NG가 나면 이분들한테 너무 민폐일 거 아니에요. 잘해야 된다. 빠르게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도 했고 실수하지 말고 그냥 눈 딱 감고 그때 립싱크 하던 것처럼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되뇌면서 셋이서 대기하는 시간에 대본도 맞춰보고 이랬죠. 근데 너무 친절하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긴장도 많이 풀렸고 해서 이제 슛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제가 저를 찍는 경우는 많아도 남이 저를 찍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방송국 하면 이따마다 막 카메라 첫 번째로 어떻게 나올지 너무 무섭기도 하고 괜찮나 싶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알아서 예쁘게 찍어주시겠지 하고서 그냥 냅다 질렀어요. 근데 처음에 막 NG도 나고 감독님이 부르셔가지고 편하게 해라. 립싱크 했던 것처럼 편하게 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도 몇 번 슛 들어가다 보니까 일본인 여자 배우분이 진짜 자연스럽게 너무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구랑 클럽에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원래 드라마는 카메라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분 얼굴만 보면서 막 대사를 쳤던 것 같아. 그 대사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지금은 기억이 안 나. 한 장면 촬영할 때 이쪽에서 먼저 찍고 이쪽 샷 찍고 저쪽 샷 찍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벽을 이렇게 봤어. 벽으로 봤으면 이렇게 벽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찍고 다시 컷한 다음에 저 앞쪽에서 벽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카메라가 앞에서 찍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장면을 뭐 여러 번 찍고 감독님이 좋다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에 들어갔는데 그 큐 역할 하신 그 여자 배우분이 계셨는데 너무 예쁘신 거예요. 진짜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예쁘시고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작을 수가 있지. 약간 종족이 다른 느낌으로 너무 예쁘신 분이 계셨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긴장도 좀 풀리고 이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저는 아직 그 드라마 재장면을 못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씬이 있어요. 이렇게 로우 앵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장면에서 다리도 같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제가 다리가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말하는 연기보다 다리 연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다리 연기에서 NG가 더 많이 났어요. 그냥 평범하게 걸어 들어가면 되는데 다리가 각도도 그렇고 카메라 안으로 넣는 느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다리가 이렇게 화면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느낌이고 예뻐 보이는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화면 상에서 그 구조적으로 예뻐 보이는 그 앵글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자꾸 못 맞추고 막 이렇게 서 있고 막 이렇게 서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NG가 진짜 많이 났어요. 아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다리까지 연기를 해야 된다니. 그렇게 짧은 장면 찍으면서도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시는 것도 봤고 어쨌든 현장을 보는 거잖아요. 너무 재밌고 흥미롭긴 했어요. 저는 촬영 자체는 1시간? 한두 시간 안에 끝났던 것 같아요. 대기가 조금 길었고 한두 시간 만에 끝나서 마무리가 됐죠. 그러고서 저는 이제 내년 여름쯤 나올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내년 여름 언제지? 라고 있다가 워홀 오고 막 이러느라 바빠가지고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공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DM 오고 이래가지고 저도 알게 됐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장면을 아직 못 봤습니다. 도저히 혼자 볼 자신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쯤에 제가 혼자 못 보겠으니까 친구랑 같이 보는 리액션 영상 짧게 넣어볼게요.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3화 5분 40초쯤에 나온다고 들었어요. 잠깐 짧게?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돼지같이 나왔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못 보겠더라고. 저처럼 나왔어요? 다행이다. 저는 어디에도 알리진 않았었어요. 아빠, 엄마한테도 촬영이 있다라고만 얘기하고 어떤 그건지도 얘기를 안 했었는데 엄마랑 동생한테 연락했대. 엄마랑 동생한테 연락했는데 아빠가 원래 그 킬러들의 쇼핑몰을 보셨나봐요. 근데 거기서 예진이 목소리 아니야? 이러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동생이 엄마랑 아빠가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너무너무 막 웃고 예진이 진짜 연기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막 그랬다고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DM으로.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 하길 잘했다. 엄마 아빠 좋아한다고 하니까 하길 잘했네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들이 막 보다가 깜짝 놀랬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댓글 바로 단다 보다가 달려와서 이렇게 남겨주시는 것도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사촌 오빠랑도 거의 연락을 안 하는데 사촌 오빠 갑자기 이거 너임? 이러면서
연락 와가지고 사촌오빠 와이프분이 보다가 이거 예진이 아닌가? 해가지고 물어본다고. 그래서 최근에 연락 잘 안 하던 친구들한테도 막 연락 오고 이래가지고 재밌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예진 때문에 디플 결제. 근데 킬러들의 슈핑몰 재밌으니까 여러분 봐주세요. 저의 지분은 아주 적긴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해가지고 만든 작품이라는 게 뭐 어떤 드라마든 어떤 영화든 다 그렇긴 하겠지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완전 절실히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저의 디즈니 플러스 데뷔 썰은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 좋은 거 같아요. 예상 못하게 보면 반가워. 감사합니다. 근데 뭐 제가 진짜로 막 연기에 뜻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나가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다시 없을 좋을 기회일 것 같아서 잡아가지고 제가 거기에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밌었나요? 여러분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사실 저도 그 촬영할 때 감독님이 브이로그도 찍어도 된다, 드라마 나오고 나서 공개해도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진짜 전문 배우 하시는 분들이고 다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브이로그 찍으면서 이러고 있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민폐가. 그래서 안 찍었어요. 제가 유튜버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찍는 게 맞았는데 저의 사회적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 추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단타다. 완전 생활력이 감사합니다. 모르겠어. 나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목소리부터가 나라던데? 아 근데 당연하지. 내 목소리니까. 저번에 오키나와 영상 너무 잘 봤어요. 오키나와 영상 같은 류 자주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회수가 안 나와 여러분. 일본에 있으니까 일상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신 건가? 여행 영상에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왜지? 재미가 없나? 여행 영상은 기존에 저 많이 보시던 분들이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시더라고요. 일본 살아서 팟캐스트 엄청 공감하면서 봤어요. 다행이다. 왜냐면 여러분 저는 사실 팟캐스트 같은 영상을 되게 좋아해요. 남의 팟캐스트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팟캐스트 영상이 요새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제가 한 3년? 4년 전부터 계속 시도하던 게 팟캐스트긴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유튜브도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랑 이제 시청자들이랑 같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팟캐스트에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어요. 남의 얘기를 조금 궁금해하게 되고 나이를 먹으면서 내 주변 사람들 얘기 말고 진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궁금하게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집안일 할 때 이어폰 팟캐스트 들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숏폼이 유행하고 나서 완전 롱폼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집중해서 본다기보다는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다른 짓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이러고 싶어가지고 그런 게 유행한 거여서 요새는 영상들이 다 길잖아요. 여러분 제 영상만 해도 10분대 영상이 일본 와가지고 한 3, 4개 정도밖에 안 될걸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으면 팟캐스트 영상을 계속 발행을 하고 싶은데 자주 안 올리는 이유는 너무 자주 올리면 여러분 소재가 떨어지잖아. 인간관계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 안에서도 되게 세세하게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막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이 엄청 깊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도 이런 얘기들은 같이 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주제들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발행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제 지인들 안에서 출연해줄 수 있는 친구들 생각하면서 그 친구랑 얘기했을 때 잘 어울릴 것 같은 주제들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워홀, 도쿄, 오사카 어디를 추천하시나요? 쇼핑 좋아하시고 전시 좋아하시고 돈 많으시면 도쿄가 좋고요. 그런 거 없이 조금 한국이랑 정서가 비슷하고 싼 곳을 원하시면 오사카를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는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걸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둘 다 경험해봤으니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집 바꾸기 하고 싶어요. 일본에 살아보고 싶어요. 아 우리 집이랑 바꾸고 싶다고? 누구세요? 예진님 예전 영상 중에 자주 보는 영상이 있는데 저는 제 옛날 영상을 자주 안 봅니다. 거의 안 봐요. 제 영상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돌려보는 영상은 치즈오카 풀버전 영상이에요. 그 영상 왜 이렇게 좋지? 그 영상은 매번 돌려보려고 시작하자마자 쭉 봐요. 한 40분, 50분 되지 않나? 언니 항상 응원합니다. 영상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언니 영상미도 너무 좋고 언니라는 사람도 좋아. 일본 생활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줘요. 저도 항상 잊지 말아야지 하는데 많은 좋은 댓글보다 신경이 거슬리는 악플에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이 일을 오래 했는데도 그래 무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안 되는 쪽이고 이번에 올린 영상에서 댓글에 어떤 분이 매번 오프닝에 밝게 인사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열심히 뭘 보여주려고 찍는 모습도 그렇고 다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은 조명이 하나 꺼졌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솔직히 뭐 편집하는 괴로움
촬영할 때 힘든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해요. 뉘앙스가 너무 부정적이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재밌는 영상을 보고 재밌게 보시면 되고 재밌게 봤다고 댓글 달아주시면 그걸로 저는 감사한 거고 이런 건데 저도 모르게 자꾸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언젠가에서 자꾸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알아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지입니다 안녕 이렇게 오프닝을 하는 게 이제는 입에 많이 붙어가지고 그거를 매번 오프닝마다 밝게 인사해주셔서 너무 좋고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동인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오프닝을 밝게 찍자 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한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 구독자분들이랑 저랑 같이 나이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부분에서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일이 많아서 감사한 거긴 하지만 보시는 분들은 광고가 많은 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무분별하게 광고를 받는 건 절대 아니고 가끔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그렇게 자주 광고를 올리게 될 듯. 이번 달에도 뭐 하나 더 올라갈 거긴 한데 그 영상 재밌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네. 아무튼 이해를 해주시니까 전 너무 감사하죠.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직업으로 인정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유튜브는 너 유튜브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막 직업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서 이제 되게 세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새 뭐 릴스도 모든 분들이 다 하시고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들 자기 PR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되게 유튜브도 그렇고 직업으로 인정받게 된 게 최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말이 생긴 게 너무 좋아요. 생계형 유튜버라고. 저는 생계형 유튜버가 맞아요. 왜냐면 유튜브가 본업이니까. 나는 이걸로 생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지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잘해도 일본인이랑 친해지기엔 힘든가요? 우리가 한국어를 한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비슷한 거겠죠. 약간 외국인이라는 어느 정도의 특별함 같은 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그들이 저한테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언니의 미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막 미감이 엄청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그냥 체형 커버하는 정도지. 제가 요새 싫어하는 단어가 감도예요. 왜냐면 나한테 감도가 없으니까. 저 브랜드 감도 진짜 좋다. 아니면 뭐 이 채널 감도 장난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에 대한 질투가 객겨가지고 감도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 어떤 영상을 봤는데 와 이 사람은 예술을 하고 있네 여기서.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어줍지 않게 따라하면 진짜 꼴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분은 계시긴 했었어요. 너무 감도 높고 내 입으로 감도라는 말을 하는 게 싫은데도 감도라는 말밖에 할 게 없어. 영상이 어떻게 이렇지? 약간 국현미 작품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 언니는 외모정병 안 와요? 외모정병? 오죠.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저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과 보완은 할 수 있겠다로 나뉘는 것 같아요. 가질 수 없는 거는 부러워하고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하려고 하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는 친구들 중에 진짜 예쁜 친구들 있거든요. 막 저는 제가 막 평면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입지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게 진짜 너무 예쁜 친구들이랑 오래 1대1로 얘기를 해요. 앉아가지고 그 친구 얼굴을 계속 보면서 1대1로 얘기를 해. 그러다가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러면서 거울을 봐. 그러면 어? 이렇게까지 약간 뭐라 해야지? 함몰된 것처럼 생길 수가 있나? 라고 싶을 때가 있긴 해요. 근데 돌출눈, 함몰눈 이런 게 있는 것처럼 타고난 게 있잖아요. 돌출눈 대표 연예 뭐 한예슬님 그리고 함몰눈 뭐 신세경님, 한소희님 막 이런 느낌인 것처럼 다른 예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 가지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입체적으로 생기고 싶은데 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닥스훈트는 그레이하운드가 될 수 없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게 맞아요 여러분. 나는 나만의 예쁨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화장실 갔다 와서 친구한테 얘기해요. 야, 너 진짜 입체적으로 진짜 예쁘게 생겼다. 나 방금 화장실 갔다 깜짝 놀랐잖아. 너 진짜 예쁘긴 하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얼굴이 너무 싫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나의 최대치를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건 있어도 막 전혀 다른 얼굴이 되고 싶고 이렇진 않아요. 랜덤 통화 제일 좋아했는데 랜덤 통화는 안 하시는 건가요? 이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랜덤 통화를 지금 안 하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찍어서 잘 됐던 틱톡 영상을 지금 안 찍는 것처럼 제가 이제 나이가 32이잖아요. 한국 나이로. 랜덤 통화에서 보통 매칭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요. 18살, 21살, 22살 막 이런데 그 얼굴도 안 보고 대화하는 상대랑 할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연애 여자친구 있어? 어떤 스타일 좋아해? 막 이런 식으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약간 현타가 와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어린애한테. 그리고 랜덤 통화하다 보니까 약간 걔네들도 그런 장난 같은 걸 치는데 그런 게 건강한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내가 현타가 오는 게 제일 크고 그래서 조금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아쉬우실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 랜덤 통화에 비율에서 남자분들이 많은 이유는 여자분들은 굉장히 대화하긴 편안하지만 영상에 쓰기에는 조금 지루할 수 있는 대화들이 많이 오가긴 해요. 미자랑 성인이 매칭이 안 돼도 갓 20살인애랑 내가 매칭이 돼도 미자랑 성인이 매칭이 안 되게 되는 건 잘하셨네 진짜. 저도 나이를 먹었고 나이에 맞는 컨텐츠를 발행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20대 때는 한 번도 뭐 어려 보인다는 소리 전혀 못 들었었는데 30대 되고 나니까 어려 보인다는 소리 듣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그 나이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해요 저는.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혹시 내가 진짜 어린 줄 알고 설치는 것 같으면 얘기하더라고. 근데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짜치게 행동하지 말자고. 나이값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일본 남자분들 나오는 컨텐츠 되게 좋아해 주시긴 하는데 한편으로 걱정도 되긴 해요 저는. 유튜브적으로 너무 좋으니까 일을 하는 거긴 한데 너무 내가 또 이런 그걸 만드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제가 랜덤 통화를 해도 그때 바이브가 안 나올 거예요. 그것도 벌써 한 4년 됐고 누구나 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거는 누구나 다 있는 게 맞는데 그거를 본인이 아니라 남이 강요하기 시작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게 걔는 이미 거기에 있어. 지금의 나는 여기에 있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돌아갈 수가 없는데 저쪽으로 돌아가려고 내가 억지로 노력을 하면 갑자기 짜쳐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안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저도 가끔 개 심심하고 도파민 부족하다 이러면 가끔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언니 일본 와서 유튜브 시작하고 첫 영상까지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속할 수 있는 동기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저는 돈을 생각하지 않고 시작해서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편집이 저는 좀 적성해봤습니다. 유튜브도 적성해봤고 제가 꾸준히 하는 걸 진짜 못하는데 유튜브는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 맞는 거겠죠 저랑? 그리고 생각보다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되게 커요. 뭐래 재미 잘생긴 일남. 잘생긴 일남이 어딨어. 어딨냐고. 영국 대학 나왔고 1년 정도 영국에서 일하다가 일본으로 갈 계획인데 왜 굳이 일본에 집착을 하는 거냐라는 시선과 여러 이유로 주변 눈치가 너무 보여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주변의 말들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주세요. 인생 선배? 남들 눈치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이니까. 원래 사람은 큰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살에는 취업을 해야 되고 몇 살에는 결혼을 해야 되고 몇 살에는 애를 낳아야 되고 애를 낳으면 둘째를 낳아라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런 흐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을 부정해야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너무 질문해주신 분을 생각해가지고 일본에는 진짜 미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로 응원하시는 분이면 나는 그렇게는 얘기 안 할 것 같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댓글도 많이 보고 다른 분들이 받는 댓글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악플 같은 걸 다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의 성공이 너의 실패가 아니라고. 플러스 너의 성공이 나의 실패가 아니듯이 이거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분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저는 해보고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싶으시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나에서 야스가 한 말 너무 좋아해요. 남의 정원 망칠 시간에 니놈들 정원이나 꿀이라는 말 너무 맞는 말이에요. 오늘 같이 얘기 떠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안녕. 3화 5분부터 보면 되거든? 아 그래? 나 어떡해. 근데 뭐 사진 저기 스토리에 올라온 거 보니까 잘 나왔던데. 그리고 저기 머리도 그때 완전 은발 비슷했잖아, 그치? 은발까지는 아니면. 잠깐만. 난 너도. 이거 나야. 이거 다리 연기 진짜 어려웠어. 진짜? 뭐. 짧게 나왔네. 잘했는데요? 아 생각보다 좀 웃기길 바랬는데. 안녕. 끝이야? 안녕.